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앞으로 메인넷까지 555만 명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파이코인이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13일 뒤면 벌써 파이데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3월달은요 14일이 원래 파이데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 시간하고 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월 15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파이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해커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을 걸로 보여요. 왜? 아직까지 뭔가 도달하는 과정이나 이런 달성 내용에서는 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부터 먼저 시황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점이 도달하기 전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55,000달러까지도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중에 SEC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ETF가 올해 뭐 상반기에 5월달, 뭐 6월달 얘기도 나오다가 지금 올해 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더리움의 ETF 승인을 올해 안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3일인가요?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다라는 거. 뭐 이더리움은 이 정도인데, 하여튼 저도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 이제는 모을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못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는 금융 카테고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원래 36위였어요 업비트가. 그런데 19위까지 이렇게 쫙 올라왔다라는 것은 확실히 업비트 거래량이 엄청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조금 의문점인 거는 빗썸보다 순위가 낮다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3월에는 이 토큰 유통량이 커지는 종목들인데, 자, 아비트럼 다 M인데, 그쵸? 다 100만 단위인데 얘만 빌리언입니다. 야, 엄청나죠, 그죠?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이 풀리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락이 되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꼭 언락된다고 해서 막 폭락한다, 이건 아니에요. 다음 내용 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거래소가 불법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ETF가 이러한 일정표에 도달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블랙록이 브라질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강세다 보니까 정말 ETF 승인도 순차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2월 29일에 GBTC 유출은 약 6억 달러에 이렇게 달하고, 그리고 1월 11일 이후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큰 유출이다. 쫙 유출이 됐죠. 그죠? 1월 11일 이후에 GBTC 유출은 현재 8,406.3만 달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옵티미즘 메인넷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200만 명에 육박하다라는 거,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어쨌든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 골드하고 순위가 쭉 나와 있죠. 자, 엔비디아가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나서 어떻게 4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엔비디아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이게 좀 대세긴 한가 봅니다. 그죠? 자, 다음 내용을 볼 건데,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뭐 이렇게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딱 이렇게 딱 뭐 하는 좀 멋있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좀 눈여기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뉴욕시 월스트리트에서 저런 식으로 그레이스케일 현물 비트코인 ETF 배너를 만들 정도면은
정말 그 파워는 막강하다라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해보고 싶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사이즈 오브 먼슬리 캔들 해가지고 나와 있죠. 2024년 2월은 비트코인 역사상 달러 가치 기준으로 가장 큰 월간 핸들을 기록할 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를 경신하기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이 정도 규모의 월간 캔들을 게시한 지 29개월 만입니다. 29개월 만에 이런 역사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 역사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8천만 원? 에휴, 그 가격 절대 안 와 라고 하겠지만, 그런 건 아무도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보면은, 자, 이제 파이 계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극단주의자인 개척자들이 홍보하는 실제 계정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또 하나의 뭔가 장난질 치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 장난질 치는 영상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대화 내용들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메커니즘은 하나의 장치, 하나의 계정으로 간단함으로 기술자 팀이 이를 추적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자, 여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건 스킴이냐 했더니 yes, s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것은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가장 큰 위반 중에 하나다. 1단계는 플래그이다. 그런 다음 잠기고 제거가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계정에 수천 개의 추천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뭐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자, 이 계정은 즉시 제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삭제가 됐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계정은 다른 계정에 참조 추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안 됐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어차피 KYC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기 마련인데, 아무튼 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이게 뻘짓거리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뭐하러 이런 걸 하는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정말 KYC 인증이 여러 개가 됐다면은 그거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뭐 계정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면, 말레이시아 파이 결제 물물 교환 이벤트로 GCV 가치에 따라 지급이 된다 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열심히 뭔가 떠들면서 파이에 대해서 GCV 가치를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해가지고 31만 4,159달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보고, 이더리움 진짜 가격 많이 올라갔어요.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정말 견줄 만한 게 파이코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일은, 그죠? 그래서 정말 파이코인도 상장 딱 한 번 하고 나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목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한편 이런 내용이 나오죠. 파이오니어는 1년 동안 막혔던 KYC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KYC 프로세스에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2022년에 했던 게 이제서야 통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대단하죠. 축하드릴 일이라고 보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29.9만에서 323만으로 올라가기 과정까지 한 500명도 채 안 남았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럼 어떨까요? 323.3만 팔로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저기서 달성을 한다 해도 330만 달성한다 해도 한 6.7만 정도가 현재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이런 식으로 뜬다라고 얘기해요. 좀 뭐랄까, 제가 지금 직접 해봤을 때 그렇게 뜨지 않는데 폰 기종에 따라 간혹 저렇게 뜨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노드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 노드의 영향보다는 실제로 폰 기종에 따라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오류 현상이 있지만 우리가 뭐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채굴 버튼을 누르면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감기 소식이 있어요. 지금 0.0086인가 그런데 뭐 아무튼 좀 줄어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경이 되는 거 뭐 한 내일 정도에 제가 다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좀 영상을 빨리 찍어가지고 뭐 아무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보면은 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제 어닝팀 형님이 예전에 너는 파이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핀잔을 주었다. 형님, 저는 확신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타율이 5할인 타자가 있다면 말로 상황에 점수를 주더라도 거를 겁니다. 하물며 파이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저는 지금 9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 10%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90%에 베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파이오니어가 일일 평균 앱 접속 인원으로 230만 명이라는 통계를 보았다. 파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5% 안에 드는 거다. 그래서 파이파파의 회원으로 있는 분들은 거기에 다시 상위 3%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채굴량이 이를 입증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거기에 따라 저의 어닝팀들은 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지 파이파파 회원이 5손가락 아닌 듯 합니다. 자, 그런 탑 파이오니어의 전체 상위 3% 안에 있다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파이 확신은 몇 프로인가요? 그리고 몇 프로 성공 확률에 베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후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 이후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후회하실 거라고요. 지금은 후회할 것 같습니까? 파이가 성공할 거라고 분명 생각은 했는데 정작 성공하고 가격이 이렇게 치솟으니 사람의 이중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내 가족 모두 채굴시키지 못했을까? 우리 아이들은 왜 채굴하라는 걸 생각도 못했을까? 차라리 공폰으로 내가 몰래 채굴하고 KYC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노드는 왜 한 대만 돌렸을까? UT를 왜 부지런히 하지 않았을까? 왜 내 지갑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언락 파이가 이렇게 없을까? 이런 분들 분명히 후회할 거다. 노드를 꼭 해야 할까?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채굴, 동료 문자, 톡 보내는 걸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결론은 매일 모두 다 오히려 과거보다 오픈 메인넷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My success is your success 해가지고 your success is my success.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은 너의 성공이다. 그리고 파이는 정직하다. 다단계가 아닌 맨투맨 방식이고 상대가 채굴 안하면 실시간 부스터가 끊긴다. 중도에 포기하고 KYC 안하면 그간 받았던 부스터들은 다 사라진다. 저는 깨달았다. 거의 무료 봉사에 가깝다는 것을. 왜냐하면 1차 마그에는 어닝팀 부스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드를 해야 된다는 것을. 2차 마그는 오픈 메인넷 이후일 것이고 그것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라는 걸. 허나 저는 코어팀의 분배 방식에 응원을 드린다. 왜? 파이는 정직하니까요. 소수의 누군가가 대부분의 파이를 소유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 더 부지런히 파이를 모아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다. 왜 지칩니까? 지치려면 수년 전에 지쳤어야지요. 목전에 있는데 지칠 이유가 있나요? 더 채굴하고 모아야지요. 자, 그래서 저는 3월 14일 채굴을 시작하고 그리고 서버 점검으로 늦춰진 1번을 제외하면 처음 눌렀던 채굴 시간 대비 3년간 2시간 20분 정도로 늦어졌다. 채굴하면 몇 초 걸리니까요. 21년 3월 14일에 채굴을 시작하고 서버 점검으로 늦춰진 한 번을 제외하면 눌렀던 채굴 시간 대비 3년간 2시간 20분 정도 늦어졌다. 채굴하면 몇 초 걸리니까요. 알림을 맞춰도 늦어지는 이유는 전화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채굴 10분 전에는 전화 오면 끊었다. 그리고 채굴 누르고 다시 전화 드렸다. 회의 중에 눈치가 보이면 급한 전화 받는 척 밖에 나가서 누르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 결단코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극이 필요하다. 자오창펑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집도 팔고 잘 나가는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창펑자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왜 파이의 가치를 비트와 비교해서 낮출 필요가 있냐? 주말보다 금요일을 좋아한다. 주말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주말이 오기 전 금요일이 더 설레이고 흥분됩니다. 오픈 메인넷이 오고 평소 상상했던 그 순간이 오면 오히려 허탈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파이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사람들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파이의 가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곧 그날은 옵니다. 지난 수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 1년을 못 기다립니까? 여기 계신 파이오니어 여러분과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엄지척
따봉을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좋은 이런 순간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넷 볼까요? 테스트넷은 또 아쉽게도 400에서 이제 300대로 줄어들었어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드가 과연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런 좀 아쉬움들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거 완전 속보인데요. 0.00733 파이입니다. 자, 언제? 시간당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자, 시간당 0.00733 파이를 채굴한다면 0.00733 파이, 그리고 곱하기 24시간을 한다면은 0.1759입니다. 이제 하루에 0.18개도 채굴이 안 되는데 곱하기 여기에 이번 달 31일을 곱하면 5.45개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무튼 저는 이게 반감기가 오면 올수록 뭐 파이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면은 사람들이 채굴을 더 많이 하겠지만,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대로라면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채굴 앱을 이용할 만한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왠지 4,700만에서 더 많이 그전보다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9일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10일째 드디어 다시 빵이 떴습니다. 뭐 락업 해제는 원래 되는 거니까 일정에 맞춰서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해제가 된 게 1, 2, 3, 4, 5, 6, 7, 8, 9 돼 있어요. 자, 9일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치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 빵이 떴고, 자, 3월 1일도 지금 빵이 뜬 상태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뭐 어쨌든 이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445만 명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555만 명이 남았습니다. 555만 나누기 304를 하면은 18,256명입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8,256명씩 지갑 전환이 되어야만 12월 31일에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좀 심각하죠? 이거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 정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이데이까지 1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앞으로 메인넷까지 555만 명인데, 과연 요거에 대한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코어팀의 현명한 움직임과 선택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 메인넷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모두의 염원일 것인데요. 이번 영상은 어쨌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